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2020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입으로 제 나름대로 저희 분석한 거기 부동산 추천 지역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을 보면은 어느 정도 거기 지역의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몇 군데 제가 추천 지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몇 군데는 제 동영상을 계속 꾸준히 들어보신 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외 지역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 서울 노선을 보면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게 여기 이제 동북선입니다. 쭉 가죠. 동북선을 해가지고 여기 왕십리까지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좀 잘 모르는 중에 강북 횡단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이 신선선인데 우이에서 여기 이 방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많이들 본 게 이제 면목선. 신내에서 가는 거죠. 청량리에서 신내로 가는 겁니다. 청량리 통해서 많은 지역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위례선과 위례 신사선이 있습니다. 신분당선 당연히 연장되고요. 서부선도 있습니다. 남곡선도 있고요. 이 목동선도 있어요. 네, 이렇게 많이 오르는 지역 목동이나 위례나 이쪽은 사람들이 워낙 관심도가 많았고 그동안 금액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외 지역을 오늘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4호선도 급행이 생깁니다. 9호선 급행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기거든요. 그런 내용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중점은 오늘은 동북선, 면목선, 그리고 GTS-C 노선에 있는 창동, 거기 관련된 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은 GTS-C 노선이 지나가는 노선입니다. 창동은 서울시에서 많이 밀고 있고요. 그쪽에 이제 복합단지도 들어오게 됩니다. GTS-C 노선을 타고 이렇게 요즘 제일 핫한 삼성역에 빠른 시간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쪽 이제 노원 쪽이나 더번구 쪽이 왜 금액들이 많이 상승을 하지 않았나? 강남에 가는 길이 상당히 멀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이 GTS-C 노선과 동북 경천철입니다. 그로 인해서 강남에 빠른 시간에 신분당선을 타고 갈 수가 있죠. 그 중에 하나 창동을 설명을 드리게 되면 창동은 이렇게 1호선과 4호선이 다닙니다. 더블 역세권인데도 금액들이 비싸지를 않아요. 아직까지도요. 그 중에 또 하나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갭 차이가 좀 커요. 아파트는 오래됐는데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큽니다. 아마 가까웠으면 더 많이 상승을 했을 텐데 그래서 아직 투자가 요망한 지역입니다. 재건축이에요. 2년은 거주는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보시게 되면 창동역이 이쪽이 1호선, 4호선 환승역입니다. 이쪽에 이제 조그만 아파트가 있고요. 창동 주공 3차가 제일 큽니다. 2000세대가 넘고요. 이쪽 그리고 삼성 레미안 아파트 있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주공 19단지도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쪽에 창동 주공 4단지가 있어요. 녹천역인데 이쪽 집에 조금 저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군데를 설명드릴 텐데 보고 마음에 드신 곳 있으면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먼저 제가 뽑아온 그 금액을 보고 다시 카카오 맵 지도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시세입니다. 여기 직방에서 가져온 자료고요. 창동 주공 3단지 같은 경우 금방 제가 보여드렸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주공 3단지입니다. 전철역에서 가까워요. GTS-C 노선 들어옵니다. 지금 3년 전, 이거 죄송합니다. 2018년 1월입니다.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지금 차이가 860만원 차이 납니다. 많이 올랐죠. 근데 더블은 오르지 않았어요. 다른 지역 웬만한 더블 오른 지역은 상당히 많습니다. 삼성 레미안도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동아 아파트, 동아 그린, 창동 대림도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평당가가 이래요. 근데 아까 그 녹천역 근처에 있는 게 창동 주공 4단지인데요. 거기서 세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대수가 많다는 건 나중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대단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치가 많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평당 1880만원 밖에 안 합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560만 원밖에 안 올랐습니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지금 분양을 하게 되면 특히 2천만 원, 2,200, 2,300, 2,500 충분히 넘어갑니다. 평당가가 먹을거리가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지도를 여기 PPT로 보여드리고 카카오 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창동역 쪽에 GTS-C 노선이 들어오고 여기에 복합단지가 들어오면서 서울시가 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창동주공 3단지, 그리고 삼성 레미안, 동아아파트, 창동대림, 동아그린 5군데는 뭐죠? 다 가까운 지역입니다. 나중에 창동 상계 문화산업단지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서울시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즘 핫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 잘 모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제 가족들한테도 추천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창동입니다. 창동 주공 4단지도 아까 말씀드린 1800대밖에 안 해요. 녹청역이 가깝습니다. 1800세대가 넘어요. 근처에 공원도 있어요. 한정운장 가면은 1호선 여기 4호선과 GTS-C 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그맣게 되면 중랑천이고요. 도봉구라는 노원구라는 자체에 대해서 금액이 떨어진 겁니다. 왜? 강남권에 가기 너무 어려웠거든요. 향후에 GTS-C 노선이 들어오고 만약 4호선을 타서 동부경천철을 이용한다면 신분당선을 타가지고 왕십리 가서 강남권에 빠르게 갈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4호선이 뭐가 생기냐? 급행열차가 생깁니다. 그 역 중에 하나가 창동역입니다. 다시 한번 카카오 지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지도입니다. 뒤쪽에 보면 창동 주공 4단지 제가 말씀드렸던 1800대 설명드렸습니다. 뒤에 보십시오. 살기 주거 환경 너무 좋습니다. 옆쪽에 천이 흐르고요. 창동역 근처에는 상계 문합단지부터 해가지고 여러 형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공 3단지도 좋습니다. 금액이 조금 더, 왜냐면 여기에 가깝고 트리플 역세권이 내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들 다 지금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예요. 재건축 아파트 2년만 거주하면 된다고 했죠. 지금 당장은 안 들어가더라도 먼저 사셨다가 후에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죠. 건너가면 바로 노원을 통해서 창동에서 이쪽을 지나가지고 노원역을 이용해서 7호선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쌍문역을 지나서 수유역을 지나서 여기 미아 사거리역입니다. 몇 정거장 안 됩니다. 창동역에서 미아 사거리 전철 타면 15분도 안 걸립니다. 여기서 탈 수 있는 게 동부 경전철입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PPT로 돌아가겠습니다. 돈은 몇억 정도 여유가 있으신데 투자 지역을 못 찾으신 분, 큰 금액이라면 노량진이나 청량리나 마포나 그런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금액이 5억 이상 들어가니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청동도 저는 추천할 만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들 한번 보셨죠? 다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강북 횡단선과 4호선 급행화 계획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당공계에서 노원, 창동을 지나서 빠른 시간에 서울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동작구도 빨리 가죠. 자, 하나, 둘, 셋, 넷, 5정거장 서울역이고요. 4정거장이 충무역이고 3정거장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입니다. 출근하기 좋습니다. 동작구도 그렇습니다. 급행화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창동이 서울에서 밀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동이 지나서 강북 횡단선입니다. 강북 횡단선에서 중요한 역은 청량역이죠. 여기서 GTX 노선과 KT 노선을 이용할 수 있고요. 국민대와 상명대와 명지대를 다닐 수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다닐 수 있는 좋은 노선이 생기는 겁니다. 강북을 횡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횡단선이라고 합니다. 목동까지 가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쪽 기름과 정릉도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쪽도 좋고 가절 뉴타운도 요즘 많이 핫하죠. 그 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홍릉과 정량리 쪽입니다. 구역과 청량리 재개발 있잖아요. 이쪽 지역은 오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 있습니다. 몇 달 됐습니다. 지금 좀 많이 추진이 됐습니다. 청량리 뉴타운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이쪽에 미주 아파트가 있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대장 아파트예요.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향후에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다 들어서더라도 여기가 1등 아파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여기 롯데가 짓고 있는 그 옛날에 청량리 588 이쪽이 기준이 되는데요.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좀 들어갑니다. 제기 6구역 있고 5구역도 있는데 5구역은 해제됐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여기 나와 있는 지역들은 자율주택 정비 사업으로 갑니다. 소규모로 가는 거예요. 좀 빠르게 들어갈 수 있고. 왜 이쪽에서 해제가 됐냐? 고려대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법대나 문과 쪽, 교대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그 온룸 쪽을 많이 선호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받게 되면 내가 만약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는데 원룸을 갖고 있는데 아파트를 받게 되면은 한 채는 아니면 두 채를 받을 거예요. 지분이 많게 되면 그 외에 수익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분들이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안 들어가고 이 구역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빠르게 들어가는 쪽은 아마 이쪽이 제일 빨리 들어갈 거고 이쪽에 차례차례 들어가고 6구역 여기 6구역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시다고 하면은 이쪽 금액은 좀 나갑니다. 다만 향후에 여기가 재개발이 다 돼서 여기가 전체적으로 아파트 대단지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 청량리에 지나간 노선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못 외웁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 강북 횡단선이 이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쪽이란 말도 있는데 저는 이쪽에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가 중심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홍릉입니다. 홍릉 다음에 청량리인데 보시게 되면 이 홍릉역에서 이쪽이 전철역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이쪽에 이쪽도 거리가 좀 상당히 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땐 여기에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제 그냥 예상입니다. 여기에 될 수도 있는데 여기 하면 여기인데 여기에 될 확률이 높아요.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쪽에 될 확률이 높습니다. 홍릉, 강북 횡단선이에요. 그만큼 가치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쪽에 있다고 외면받는 지역이 아니에요. 여기를 통해서 청량리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지역이 청량리 뉴타운입니다. 제가 전에도 계속 강조했던 지역이 하나가 여기입니다. 아직도 먹을거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르긴 올랐지만 여기 기준을 잡아서 만약 여기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한 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기 카카오 맵 큰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량리역입니다. 진짜 옛날 생각하면 진짜 여기 소외받았던 지역이고 이쪽이 뒤에 이제 청량리 588과 여기에 이제 그 경동시장, 그래서 여기가 좀 많이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들어갔던 게 여기 미주 아파트 앞에 상가도 이제 분양이 들어서 성황리에 됐고 요 뒤쪽에 있는 이쪽에도 잘 됐습니다. 오피스텔 있는 1층에 오피스텔 상가가 1억이 넘는데도 올 분양이 났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많은 지역이에요. 이쪽이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넓게 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가 다 재개발입니다. 근데 이쪽은 좀 빠졌어요. 고대가 있어가지고 이쪽 좀 빠졌습니다. 여기가 뭐 청량리 7구역, 6구역도 있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데도 있습니다. 8구역도 있고요. 다 들어갈 겁니다. 이 밑에가 전농 뉴타운인데 이 청량역 때문에 여기가 어마어마한 지금 후광을 누린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다 들어온다면은 여기 바로 앞에 생활권이잖아요. 청량역 생활권이기 때문에 더 많은 가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요즘 제 기억이 동부 경찰청 때문에 지금 많이 여기 분양도 하고 금액들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얼마 전에 레미안 엘리니티라고 용두시장에 있는 게 들어갔거든요. 그쪽도 아마 상당한 금액으로 오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량리 관심도가 높습니다. 뜨거워요. 뜨겁다 못해 딜 정도입니다. 다음은 다 알고 계신 중에 하나가 노량진역입니다. 노량진역도 서부선이 지나갑니다. 뭐 이쪽에도 관심도 있겠지만 저는 그동안 계속 사람들한테 권해드린 적, 제가 이제 오해를 하세요. 중격을 하지만은 제가 있는 지역이 아니면 제가 굳이 여기 돈을 받아가면서 집을 구해주고 하진 않습니다. 저는 제가 그냥 가르치는 그냥 지름길을 가르쳐 드리는 거지, 향후에 내가 지금 있는 곳 말고 내가 어느 정도 여기선 내가 이걸 하고 싶다고 하면 유튜브에 올리면서 부동산을 할 건데, 그렇지 않을 때는 거래는 하지는 않는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노량진역 쪽에 있고 바로 옆쪽에 통해서 대방을 통해 가지고 신림경천철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노량진역입니다. 노량진이 이것만 있나요? 1호선도 있고 9호선이 있습니다. 9호선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가치고요. 노량진역 바로 거기 맞은편에
그 수산시장이 지금 완전히 탈바꿈이 됩니다. 제가 전에 노량진 올린 거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노량진을 보게 되면 이 구역들이 저 빨리 들어가고 나머지도 들어갈 겁니다. 여기는 다 조합 설립이 낮기 때문에 지금 피가 계속 갈수록 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청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돈이 없어 청약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청량리역, 노량진역, 뉴타운도 들어가시면 됩니다. 투기 과열 쪽이기 때문에 가점이 좀 높으신 분들은 충분히 도전 가치가 있고요. 만약 추첨을 한다면은 85제곱미터 초과해서 하시면 됩니다. 뭐 어차피 운에 맡기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청약으로 해도 도전해도 되고 투자로 해도 가치가 있는 게 청량리역, 노량진역, 뉴타운입니다. 이쪽에 지금 많이 핫합니다. 여기 장승대기역 있고요. 여기 노량진역 건너편이 수산시장입니다. 완전히 탈바꿈돼서 제 생각에 흑성 뉴타운이 엄청 인기가 많았잖아요. 제가 노량진의 대표 뉴타운이 되지 않을까, 아파트 대단지가 되지 않을까 감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청량리역과 노량진역 왜 금액을 얘기 안 하냐? 워낙 여기 금액들이 높고 계속 수시로 바뀝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 직접 전화하시면 충분히 그쪽에 있는 부동산들이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는 강남처럼 굳이 설명 안 해도 안 그래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번 그 대책에서 벗어난 그 재건축과 여기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재개발도 어느 정도 제재가 들어가겠지만 더 좋아진 건 뭐냐? 향후에 갈수록 그 투명화가 공정성이 됩니다. 왜 재개발이 늦어졌을까요? 당연히 비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리가 그렇게 심하니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된다고 하면은 재개발도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하반기의 투자처는 재개발 지역과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입니다. 다음은 이 면목선입니다. 면목선이 청량리역을 지나 신내역까지 갑니다. 신내역이 지금 6호선이 들어서 더블 역세권인데 이게 되면 트리플 역세권이 되죠. 여기 면목선에서 한이 맺힌 지역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장안동 사거리입니다. 오거리라 해야 되나? 장안동 사거리죠. 이쪽 지역에 만약 이제 거의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투자하고 싶은 지역은 이쪽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쪽에 늘푸른 공원 쪽은 지금 아파트가 짓고 있습니다. 여기도 사거리역 쪽인데 여기서 사거리역까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근데 금액적으로 뭐 이쪽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오늘 추천드리고요. 겸재사거리도 그러니까 굳이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만약 빌라나 뭐 상가나 이런 투자하실 분이 있다면은 여기 겸재사거리와 이쪽 지역 또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쪽은 그동안 너무 많이 소외를 받았던 지역이에요. 지금 신내역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아파트 들어오고 지식산업센터 들어있고 행복주택 들어오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변화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신내역입니다. 금액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완전 외곽 지역이죠. 이쪽 지역도 나쁘지 않습니다. 투자처로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꼭 청약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투자도 관심 있는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장안동 여기 사거리입니다. 이쪽이 그 앞에 옛날에 그 유명했던 그 안마 저기 거리였어요. 근데 옛날에 그 여자분 그 법무장관이 경찰서장인가 해가지고 싹 쓸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쪽이 좀 망했죠. 그래서 이쪽 앞에 보면은 오피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 지역에. 근데 제가 이쪽도 좀 알고 그쪽에 사신 분도 있고 좀 잘 아는 게 이쪽에 장안평역에서 내려가지고 여기 그 마을버스 타야 되는 한참 기다려야 되고요. 이쪽에 내리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냥 한 차에 그냥 꽉 찹니다. 그 정도로 이쪽에 전철이 없어가지고 한이 맺힌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금액들도 많이 높지가 않아요. 다만 여기 현대 홈타운과 장안 레미안 2차와 장안 시세대 아파트는 좀 비쌉니다. 앞에 저기 천도 있고요. 이 앞쪽에는 생각보다 되게 금액이 작습니다. 만약 여기가 저희 그 면목선이 이제 딱 이제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은 금액들이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럼 금액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안타운 그 르메이르 에르는 1차, 2차 되게 조그맣게 졌어요. 보시게 되면 여기 앞에 있습니다. 여기 롯데시네마 여기 뒤쪽에 몰려 있습니다. 이쪽에 몰려 있습니다. 이쪽에 조그맣게요. 그게 한 6차까지 있는데 평균적으로 1300, 1400밖에 안 합니다. 2008년 1월 보면은 200만 밖에 안 올랐어요. 태소 살차도 바로 여기 앞에 있습니다. 이쪽 앞에 있는데도, 이쪽에 있는데도 세대수가 별로 안 되죠. 여기 강남이 아니잖아요. 2천만 원인데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작년에 입수했거든요. 이게 보시면 여기까지는 이제 큰 금액이 너무 쌉니다. 1200대가 있어요. 아파트가요. 18년 됐지만 서울이에요. 1200입니다. 모르신 분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죠. 밑에 있는 거는 저기 그 1000에 가까운 지역이라 금액들이 만원 정도 올랐어요. 자, 보십시오. 더블 오르진 않았죠? 1700 했는데 한 40% 오른 겁니다. 40% 정도 더 오를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더블 비슷하게 1.7배, 8배 정도는 올라야 됩니다. 그게 딴 데도 그렇게 올랐거든요. 이제 여긴 전철력이 없는 게 너무 그게 있어요. 생활권을 사는 게는 편리하고 너무 좋습니다. 전철이 없어요. 전철이.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면목선이 들어오게 되면 이쪽 장안 이동 주민센터 이쪽입니다. 들어올 겁니다. 이쪽에. 그게 들어오게 되면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는 지역은 솔직히 청량역이 가깝죠. 이거 하나만 해도 이용한다고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쪽에 이용할 수 있는 노선도가 너무 많잖아요. 같이 상승이 되는 겁니다. 다들 여기 장안평에 내려가지고 마을버스 타고 들어옵니다. 돌아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기 그런 불편함이 있던 지역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제가 상상한 것보다 2회로 오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서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동부경천철입니다. 여기서 제가 투자를 권유하고 싶은 지역은 여기 상계역 그리고 미아사거리요. 이건 미아사거리 그 전에 올렸습니다. 여기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 청약이 나온다고 하면은 도전해 보시고요. 투자처럼 좀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제기동력도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거기 이제 빌라나 이런 경우나 그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도 안쪽에 들어가면 좀 가치 있게 살 수 있고요. 제기동력 다음에 청량역입니다. 이쪽이 위에가 보게 되면은 저기 재개발이 들어가고 이쪽 근처에 지금 자율주택 정비사업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 제기동역 옆으로 보게 되면 저기 신솔동역이고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왕십리 쪽입니다. 왕십리역을 통해서 강남을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상계역입니다. 이쪽도 괜찮아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 먼저 설명드리고 갑니다. 상계 뉴타운은 지금 사구역이 들어갔고 나머지가 지금 여기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지금 멈춰 있습니다.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 공고문이 안 나오고 있어요.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3구역 같은 경우는 전에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해제가 됐는데 어떤 이 나쁜 놈의 새끼가 그 지역주택 조합한다고 사기쳐가지고 깜빡았습니다. 나머지도 들어갈 겁니다. 이 4구역을 보게 되면 이 상계역이 아까 보신 것처럼 다시 이렇게 동부경천철입니다. 이렇게 다닙니다. 4호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타고 가서 창동에서 갈아탈 수도 있고요. 상계역 다음에 은행사거리입니다. 은행사거리가 뭐죠? 여기 학원가예요. 학원은 그냥 버스 타고 싶지만 전철을 타고 가게 되면 여기서 여기 우리나라 서울에 3군이잖아요. 학군을 타지면요. 있는 게 은행사거리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입주한 상계 센트럴 풀이죠. 전에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분양가가 있는데 지금 평당가가 이 정도 나갑니다. 매덕 올랐죠. 매덕.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도 그렇게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단 제가 큰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이건 전에 한번 설명드린 거라 거기 제가 상계 뉴타운에 한번 그걸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상계역 여기 위쪽이 상계 뉴타운입니다. 관심도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7호선, 4호선만 있고 나중에 동부경천철이 들어오죠.
근데 이쪽 주보다 좀 강세 지역이 원래 여기 7호선 지나가는 상계 주공 아파트 이쪽 쪽 라인입니다. 제가 재건축은 2년을 거주하셔야 되잖아요. 만약 그 직장인 다니시는 분들은 7호선 라인이 있고 향후에서 4호선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창동을 통해서 1호선을 갈아탈 수 있고 지태소 노선도 탈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혹시 지금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량리역, 뭐 창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원, 뭐 여러 형태도 있지만 이 상계 주공 아파트도 이쪽에도 금액들이 비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갭 차이도 창동보다는 그래도 크진 않아요. 여기가 좀 가격은 더 셉니다. 창동보다는. 그래도 여기도 투자처로 저는 추천드립니다. 창동 다음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이니까 한번 왜 이렇게 추천하는지 한번 가서 직접 들어보시면은 여기 관심도가 뜨겁구나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별내 쪽으로 가는 남양주 왕숙으로 가는 그 노선이 연장이 되고요. 상계 위쪽으로 당고개 쪽에서 가죠. 그 위로 가게 되면은 이쪽에 지금 밀고 있는 의정부 연장선이 있습니다. KTX 노선을 타게 되면 이렇게 삼성역도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에 그 상계역이나 당고개에서 조금 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GTX-C 노선도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연장선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뭐 여기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은 몇 군데 정도 됐습니다. 더 많이 할 수 있겠는 제가 그나마 분량을 많이 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그래도 좀 알고 있는 지역, 이 지역은 자신있게 소개시킬 수 있다. 그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도 부연 설명드리면서 몇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이번 하반기 시장은 제 생각에는 조금 7월달 지나면 좀 잠잠해질 테지만 수도권 전반적으로 규제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권으로 들어올 겁니다. 서울권의 재건축 아파트는 2년 거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매수 심리가 좀 위축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재개발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이제 핫해질 거고요. 그 외 지역의 창동과 상계 이쪽은 시간을 두고 한번 거기 그 투자를 하시고, 제가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렸던 지역들이 몇 군데 이제 저기 장안동 같은 경우는 거긴 청약 같은 거는 아마 저기 아파트 같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는 아마 힘들고요. 그 외 지역에 만약 아파트 청약이 나온다면 충분히 도전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 투기 과열 준 거 아시죠? 이런 거를 준비를 하시고 하반기 그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 좀 전체가 다 맞을 수는 없으니까 좀 참고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약하셔서 청약하셔서 꼭 당첨되시고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혹시 3기 신도시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에 이거 말고 그 지역으로 먼저 이사를 가시면 되는 거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거는 꼭 투자하실 분들, 서울에 꼭 청약하실 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